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 이수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 중 기업진단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법에 기업진단 기준일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업진단 기준일을 알아야지만 당연히 정기결산이라든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업진단자에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준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른다면은 사실 기업진단 기준일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기업진단 기준일을 법이나 예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예규 건설업 관리 규정의 별지 2호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제5조에 보면 진단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표로 정리했는데 요 지침 제5조를 그대로 표시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표시를 했는데 보기 좋게 표시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크게 보면은 이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지침 제5조에서는 신규 신청은 3가지가 있죠. 기존 법인, 건설업 등록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기존 법인이 신규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미 건설업자가 된 건설업 법인이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신설 법인이 설립 등기 이후 즉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 기업진단을 기준일을 언제로 삼아서 기업진단을 받을 것이냐, 요 문제와 사업 양도양수,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설업 양도양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건설업 양도양수를 말합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그 다음에 한명 합자회사의 유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법인의 분할 합병, 합병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합병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진단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이렇게 기업진단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 보완에 관해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건설업 관리 규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더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신설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은 다시 경업사업자, 즉 법인은 설립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건설업 등록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경업사업자, 또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 외 업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기존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고, 신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즉시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업진단 기준일이 다르다는 거죠. 기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을 마지막 날로 한다. 즉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만약에 4월 21일 날 오늘 등록 신청을 하겠다. 다른 자본금을 포함한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서 오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면 진단 기준일이 3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이라든지 모든 자본금과 관련해서 등록 기준을 충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신청을 해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요청을 해서 이미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달이 속하는 달,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4월 달인데 아직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는 등록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하고자 하는 달이 다음 달 5월 달이 되므로 이 5월 달에 등록 신청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4월 30일이 진단 기준일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경업사업자나 이미 건설업자가 된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직전월 말일. 그 다음에 신설법인은 법인을 설립해서 다른 영업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즉시 등록하겠다, 이러한 경우인데 요거는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일이 진단 기준일인데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등록 기준 자본금을 자본금만큼 납입 자본금을 설정을 하고 있는 회사, 즉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겠다라고 하면은 납입 자본금이 이미 1억 5천만 원 이상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이 진단 기준일이 되고, 법인을 그 설립과 동시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납입을 할 수도 있지만 소액 납입 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납입 후 법인을 설립하고 증자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신설 법인을 설립했는데 기준 자본금이 등록 기준 자본금에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1억 4천만 원을 증자한 경우, 이때는 설립 등기일이 아니고 자본금 변경 등기일, 즉 증자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신설법인 중 설립과 동시에 납입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즉 등록 기준 자본금 이상이 된 업체는 설립 등기일이 진단 기준일이므로 이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 자본금에 미달돼서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는 증자일부터 20일이 경과해야 기업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 신청과 관련된 진단 기준일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양도와 합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을 100% 인수해가지고 소유권 확보하고 임원 변경해서 경영권 확보하는 그런 양도양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양도와 합병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행위들에 대한 진단 기준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업 양도는 크게 사업 양도, 분할 합병. 합병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왜냐하면 합병은 상법에 의해서 포괄승계가 그냥 이미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건산법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합병은 상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와 실적이 바로 승계가 되는 거죠. 물론 건사법에서 그 승계를 위한 조건들은 존재하지만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기업진단 지침에선 다 함께 모아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건산법에서는 요 분할과 분할 합병도 사업 양도양수로 보는데, 일단 기업진단 지침에서는 쪼개서 규정했으니까 저도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즉 개인 기업이 법인 전환하기 위해서 개인의 건설업 지위, 자산과 권리와 의무를 모두 법인에게 양도양수하는 이런 계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한 명 합자회사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영업을 양도할 때, 이때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서로 채권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이 계약서 작성한 날, 이 계약일이 바로 진단 기준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밑에 하고. 이거 보면은 법인의 분할 합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거고, 분할과 분할 합병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결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상법에서
건사법 이전의 상법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가 끝난 날, 그러니까 등기 종료일, 등기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등기일을 기준으로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계약일,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건설업 실질자본금 판단하기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면 등기일은 이미 분할 계획서 작성하고 의사결정 뭐 주총이나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분할 합병도 마찬가지고 합병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공고를 하고 30일 지난 다음에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등기일 날 자산 권리 의무 뭐 자산 부채가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요 변동되는 내역이 또 새로 반영돼서 미리 예측을 해서 실질자본금을 계산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사업량, 개인기업 법인전환, 한명합자회사 전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 그러니까 계약일 시점에서 자산 부채를 모두 취합을 해가지고 실질자본금을 계산해서 진단보고서에 적격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분할합병 합병과 관련돼서 2020년 4월 20일 날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제가 봐도 이거 당연히 진작에 개정되었어야 되는 건데 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개정은 잘했습니다. 요 분할합병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분할과 합병, 분할 합병은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보통 분할은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대부분 주식으로 인수회사에 신주를 발행해서 요 기존 회사 피분할 법인의 주주들에게 또는 피분할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합병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주를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하는 순자산가액과 발행하는 납입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액면가액 아닙니까?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 요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냐면은 반드시 1대1로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증자를 하지 않고 그냥 순자산가액 인수하고 1대2라든지 1대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을 적에는 이 인수하는 회사가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에는 분할이나 합병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증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계산이 쉽지도 않고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30일 이내에 요 납입자본금이 부족한 거를 증자를 통해서 해소하면은 분할 합병 등기일이 아니고 증자를 한 날로 기업진단 기준일을 보겠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 회사에서 이런 의사결정들을 안 하면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중요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업진단 기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태조사 받으면 안 되죠. 실태조사 받으면 안 되는데, 실태조사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제 관심 있는 경영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즉 자본금 적격 여부. 일단 미달 혐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자체나 건설업체, 대한건설업체, 국토부에서 통보를 하면은 담당자들이 개별 업체들에게 통보를 해서 자본금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나는 적합합니다, 스스로 건설업자에게 입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진단 기준일이 언제가 되냐,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 귀속의 문제인데, 이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정기결산일, 연차결산일, 즉 범인인 경우에 12월 31일 결산 범인이다 그러면은 12월 31일 연차결산일인데 해당,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19년이면 19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정기결산일에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미 재무제표가
다 작성이 돼서 국세청에 보고됐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일을 임의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신규 등록이라든지 건설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일, 등기일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어제 했어도 되고 신규 등록도 이번 달에 해도 되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이미 결정이 난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그 건설업자가 기업진단일을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없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뭐 소득세법에 의해서 영년 단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 실태조사도 영년 단위로 12월 31일 이거는 이미 12월 31일 현재 작성된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해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진단 기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행정처분과 관련돼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건설업 관리 규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한데 뭐 제가 뭐 주관적인 해석을 한 것은 아니고 뭐 그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려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건설업자가 자본금 미달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은 두 가지 선택이 아니고 뭐 의무일 수도 있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과거에는 뭐 그 해당 심사 연도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는 이미 내가 자본금 미달이 확정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다 보완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시켜주면은 영업정지를 1개월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사후 보완에 대한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리하겠죠. 사후에 하는 것보다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담당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보완될 시점이 언제냐, 뭐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5월달에 개최되면 나 3월달에 이미 보완됐다. 그러면 3월 31일로 기업진단 받아오세요. 뭐 이렇게 담당자와 상의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뭐 언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완되는 시점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그 시점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건 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런 그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사전에 그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 즉 뭐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도저히 기업진단을 받을래도 적격의 기업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후에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진단과 관련된 진단 기준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업진단 지침이라든지 뭐 법령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일단 기업진단을 받는 일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규 등록 신청하는 거 이거 뭐 본인의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양도 합병, 뭐 개인기업 법인전환 뭐 등등 합병 분할 등등 이거 본인의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실태조사 이런 것들, 영업정지 이런 것들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좀 그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요 진단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요 진단 기준일에 충분한 자본금을 뭐 모자르면 투입을 해서라도 요 진단 기준일에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기업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자, 이
진단 기준일이 이미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혹시 자본금이 부족하다? 지금 등록 신청하면은 자본금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미루거나 뭐 땡기거나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단 기준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별 생각 없이 직전월 말일이구나. 그럼 직전월 말일날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4월 21일이니까 3월 31일 재무제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업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왜 안 나와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진단 기준일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요 진단 기준일 현재 내가 자본금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기업 진단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뭐 기업 진단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도 좋고요, 팩스도 좋고 이메일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기업 진단에 관련된 내용은 이어질 것입니다.